안녕하십니까, 한관련입니다.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평소에 항상 대한민국의 땅들의 땅값이 어떻게 형성될까, 어떤 기준으로 형성될까, 한 번 정도는 이 전체적인 기준, 근데 물론 그게 뭐 수학적인 기준은 아닙니다.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기준인데,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그 기준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, 그래서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한번 아시면, 아, 땅값은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한번 잡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뭐 부동산을 접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자, 오늘은 제목을 부동산 땅값의 기준, 이렇게 제목을 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일단은 우리가 흔히 하는 농지, 전, 뭐, 답, 과, 뭐, 또 지목에 임도까지 들어갑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축 가능한 기준을 항상 가지고 하는 겁니다. 자, 이 농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될까 하면, 농지는 그 기준을 대지를 바라보고 가격이 형성됩니다. 즉, 무슨 말이냐면, 농지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고 샀으면 이 농지가 대지로 전환하는 그 과정들이 있죠. 이 과정들이 뭐 전용비도 납부해야 되고, 뭐 상수도, 오수관, 전기, 뭐 때로는 도로, 뭐 그다음 토목 비용, 요런 비용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 전체 비용들이 평당 한 50만 원 정도, 뭐 6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아주 이쁘게 만들겠죠, 그죠? 대지, 이건 현재 주변의 대지를 따라갑니다. 즉 무슨 말이냐면 농지는 그 근처의 대지를 기준으로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. 대지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20만 원 하는데 농지가 100만 원 하면 안 되겠죠. 그런데 이 농지를 주변에 봤을 때 대지가 평당 보니까 한 170, 180 하더라, 200 하더라, 이러면은 이 농지는 100만 원에 사면은 괜찮게 사는 것이다.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. 물론 이 기준이 치가 주변에 없다면은 자기의 어떤 삶의 만족도 기준으로 가야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,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제 일반 주거, 뭐 1종, 2종, 3종 이런 주거지역들이 있습니다. 이런 땅들은 뭐냐면 주변에 최초 아니면 최근 주변에 아파트 분양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. 이거는 뭐냐면요, 우리가 보통 원룸이나 상가나 뭐 상가주택이나 이런 걸 지으면 대부분 다 1종, 2종이 짓죠. 1종, 2종 주거지역이 짓는데,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는 반듯한 걸 말씀드립니다. 그냥 지목이 전이면서도 뭐 대지면서 1종, 2종, 3종이 있고 전이면서도 1종, 2종, 3종이 있어요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구획 정리가 되어 있는 거, 여러분들 제주 시내 노영동, 연동 뭐 이렇게 다 다녀보시면 반듯하게 구획 정리가 다 되어 있죠, 그죠? 그런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. 뭐 나머지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 기준에 내가 주거지역을, 2종 주거지역, 1종 주거지역을 사서 3층 상가주택을 짓고 싶은데 이게 비싸냐 사냐, 그 기준은 뭐냐면 최근에 이 아파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아파트에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단지하고 소단지하고 또 다릅니다. 대단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. 분양이 그래도 60, 70% 되는 기준, 분양이 전혀 안 돼 있는 아파트들도 그런 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. 시행사나 시공사들, 이 업체도 남아야 되잖아요.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. 그런데 분양이 안 되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. 그런데 이 분양이 다 되는 기준으로 하시면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시냐면은 이 분양가의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기준, 요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. 이분들은 이 아파트를 지을 때는 실제로 그 주변의 주거지역에 5분의 1, 6분의 1, 7분의 1 가격으로 부지를 확보를 해야만 이 업체들도 영리가 형성돼요. 그러면은 우리 일반인들은
이게 3분의 1에서 5분의 1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노형동 연동에 3천만 원, 뭐 84제곱미터 3천만 원 10억짜리 아파트 하면 3,300만 원이죠. 그러면은 그 대단지 아파트 옆에 1종 2종 주거지는 1,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됩니다. 1,200도 할 거고 뭐 7, 800도 할 거고 위치에 따라서.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.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런 기준으로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기준들이 주변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 차이들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을 잡아갑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세 번째로 뭐냐면은 내가 상가를 지을 땅 여기 여러분들 땅을 사시면 상가 주택을 지을 땅을 막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경우는 뭐냐면요, 기준을 뭐냐면은 임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시면 이건 대한민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. 대한민국 부도심권이든 도심권이든 광역권이든 임대 수익을 3% 기준으로 갑니다. 월. 뭐냐면 내가 이걸 땅을 사서 저 땅 5억에 사도 될까? 5억에 샀다 합시다. 이게 뭐 100평이다 150평이다. 그러면 건물을 짓는데 5억이다. 그러면은 여기에 임대 수익률이 자연적으로 임대 수익률이 월 300 정도가 나오면은 이 땅은 이건 판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. 상권은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 3%가 이거는 이제 수익률 기준 따라갑니다. 상가 지을 땅은.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택이 끼어있다. 3층을 상가 주택인데 주택이 끼었다. 그러면은 주택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실 거 아니에요. 사실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주택을 내가 산다고 할 때는 항상 3%가 아니고 1% 정도를 뺍니다. 0.5에서 1% 이렇게 형성 대부분 평균적으로 이렇게 맞춰가고 있어요. 내가 살지 않고 여기 뭐 주택까지도 임대를 놓겠다 하면 3%를 다 보시면 됩니다. 이 기준으로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수학적인 거로 정해진 공식은 아니지만은 이런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형성돼 가고 있고 맞추어 가고 있다. 시장이. 그렇게 보시면 되고.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특수한 목적인데 뭐 건생이다, 뭐 카페다, 아니면 뭐 독채 펜션이다. 그죠? 제주도 같은 경우에 뭐 한 달 살기다.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수익적 목적들이 있을 겁니다. 수익적 목적들이 있을 때 요것도 3번과 또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. 물론 여기는 아이디어 기준으로 가셔야 됩니다. 아이디어 기준으로. 뭐 이런 식으로 땅을 사서 주변에 내가 여기 땅을 5억 주고 샀다, 4억 주고 샀다, 6억 주고 샀다, 건물을 내가 한 3억, 4억, 5억 이렇게 했다. 그러면은 수익률이 3%, 월 임대 수익률 3%. 이는 왜 3%라는 기준이 있냐면은 이것도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의 이 담보대출 금리로 많이 형성됩니다. 물론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. 분명히 말씀드렸는데. 그런데 대한민국의 담보대출 금리나 그 다음에 뭐 GDP에서 뭐 이렇게 뭐 거창하게 나올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돈이나 노동이 투입됐을 때, 인풋이 됐을 때 아웃풋해가 나오는 그 경제적 물가지수 그런 기준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형성돼 가고 있다. 돼 있더라.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더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해안도로에 뭐 평당 300을 주고 사셨다. 몇 평을? 100평을 3억. 아니면 뭐 4억 주고 사셨다. 그러면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럼 무작정 해안도로에 비싼 땅 안 사실 거 아니에요. 그런 경우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. 근데 요거는 이 아이디어로 해서 기준이기 때문에 수익이 3%라는 기준은 이거는 일반적인 기준인데 이거 7%, 10%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아이디어가 진짜 요즘 젊은 분들 아이디어 좋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이제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고, 그 다음 다섯 번째 이거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, 땅을 사실 때 가격이 이런 기준 안 매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과수원을 사고 싶다, 전을 사고 싶다, 임을 사고 싶다. 이런 건 뭐냐면 특수목적인데, 요거는 뭐냐면은 삶의 만족도. 나는 이런 거 수익도 필요 없어.
나는 내가 공기 좋고 휴양하고 전원생활하고 세컨하우스를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가신다면 삶의 만족 기준을 어떻게 돈으로 비교하겠습니까? 그죠? 그런데도 이제 이 땅이 비싸냐 사냐 뭐 이렇게 따지실 때는 이거는 당연히 농지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. 여러분들도 이게 나중에 돼지 집을 지어서 가지고 이 돼지를 만들 것일 거 아닙니까? 그죠? 돼지를 만들면 나중에 또 이걸 다시 되팔 경우도 있어요. 되팔 경우도 있는데 주변에 저는 주택이나 뭐 세컨하우스는 쭉 지어놨을 거 아닙니까? 그 기준으로 보시고 집을 내놓으시겠죠. 왜 이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로 중간에 살면서 서서히 형성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완전 구옥 집도 완전 구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최근에 신공법으로 지은 전원주택도 있고 한데 이 완전 구옥은 가격이 영원입니다. 그 모두가 땅값이죠. 그죠? 그 다음에 신공법으로 이제 지었는 거는 뭐 최근에 20년, 30년, 10년, 5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여기를 계산한 방법이 있습니다. 얘는 건축비가 발생되죠. 집값이 건물비가 발생됩니다. 건물비가 발생되는데 요거는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감가상각을 해서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거나 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그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공식은 아니지만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동산을 접할 때 이런 자연 발생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처음에 아니면 맞춰갑니다. 처음에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주변에 1종 주거, 2종 주거지가 따라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이 내려오면은 이 주변에 1종 주거, 2종 주거도 조금씩 내려옵니다. 그런 식으로 기준이 맞춰져 간다. 그래 보시면 되고 농지 같은 게 우리가 지금 제일 접하는 게 농지니까 농지는 딱 붙어 있는 대지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조금 멀리 떨어져서 상관없습니다. 그 주변에 대지들이 촌집들은 완전 구옥은 영원이라고 했죠. 촌집들이 다 땅값이잖아요. 그 촌집이 예를 들어서 뭐 3억에 나왔는데 그 뭐 건축물이 뭐 그래도 신공법으로 최근 10년, 20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감가상각해서 그 건물비를 치주고 땅값을 매기겠죠. 완전 촌집은 어떤 분들은 되게 낡은 촌집 하시면서 되게 낡은 촌집은 되게 산 줄 아는데 아닙니다. 그 주변에 대지 가격들이 형성되어 있어요. 모든 게 다 땅값이에요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땅값을 기준하는데 아마 감각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는구나. 감각을 어느 정도 익히고 계시면 땅을 이래 살 때 어느 정도 기준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무작정 뭐 땅값이 저게 비싸니 사니 그렇게 형성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항상 땅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야 된다. 그리고 너무 산 것만 찾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결국에는 잘못 살 수가 있어요. 기획부동산 같은데 또 뭐 잘못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식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단편적인 상식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10분 상식 여러분들 부동산 땅값은 이렇게 형성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가지고 계실 수 있도록 하시고 마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특히 구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분들한테 항상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또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. 우리 고객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럴 겁니다. 좋은 인연이 항상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좀 좋은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고 뭐 좋은 땅을 추천해서 그렇게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국알랜드TV 박형재입니다.